안녕하십니까. 제로만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7시 38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올릴 동영상은 어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어제 동영상을 녹화해갖고 편집을 다 해갖고 올리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올리면서 보니까 뭔가 찝찝합니다. 동영상 내에 설명 잘못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제가 어제 촬영하고 촬영 후에 일이 있어갖고 그냥 묵혀놨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나갖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알고리즘을 수정을 했는데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설명하기가 부담돼서 어제 촬영한 동영상을 버리고 오늘 새로 처음부터 동영상을 촬영할까 생각하다가 실수한 것도 틀린 것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재생되는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많고요. 어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고 오늘 제가 다시 새로 수정한 알고리즘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알고리즘을 제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찜찜해 갖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Using FFT to calculate derivatives. FFT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 해갖고 여기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런 문서도 발견했습니다. Notes on FFT based differentiation 그래갖고 2011년에 이 문서를 MIT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이런 문서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제 촬영할 때는 너무 기뻐갖고 흥분해갖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새벽에 찝찝해갖고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이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동영상을 안 올리고 오늘 새로 수정해서 올릴까 생각하다가 어제 거는 어제대로 올리고 오늘 수정한 동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9시 47분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쁜데요. 왜 기쁘냐 그러면 제가 30년 이전에 대학 다닐 때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배웠는데요.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배우면서 이 방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많은 식을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많은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공부하고 그걸 정리한 게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아래에 내려가 보면 예제도 몇 개 있습니다.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를 적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못 쓰고 있었냐 그러면 이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런 테일러 시리즈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함수의 개수를 컴퓨터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주어지면 이런 테일러 시리즈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수에서 테일러 시리즈로 확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거고요. 오늘 드디어 임의의 식이 주어졌을 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의 개수를 수치 해석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손으로 계산해서 컴퓨터에 넣는 게 아니라 임의의 식이 들어오면 그걸 컴퓨터 내에서 그게 무슨 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정확한 테일러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특정 함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애널리틱 펑션,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로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식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자동으로. 그걸 오늘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산물로 고차원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고차원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고차원 도함수를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오늘 새벽에 처음 생각했고요. 동영상 촬영하기 전까지 테스트 해보고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섹션에 보면 Fourier Transform and FFT from Scratch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Fourier Transform and FFT from Scratch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끝에 동영상을 누르면요. FFT 튜토리얼 006 The Complete FFT Algorithm in C++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3년 전에 촬영했었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다운로드 소스 코드 섹션에 Using Old TBB가 있고 Using New One API TBB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Using New One API TBB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이 압축을 풀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 넣습니다. 폴더 이름을 013 FFT Derivative 이렇게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작업 폴더 OpenGL CUDA에서 013 FFT 이게 서폴더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폴더 속에서 이거를 복사해서 위로 가져오고 이 폴더는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ft.cpp 이 파일을 열고요. 이 파일 속에 보면 컨트롤 홈 해보면 여기에 어떻게 빌드 해야 되는지 커맨드 스트링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tbb malloc 이 스위치를 주셔야 합니다.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dir cd 013 fft derivative 이렇게 해서 nvcc fft.cpp o n.exe sed c++20 tbb malloc.lib 이 스위치를 주셔야 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 커맨드 스트링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거는 NVCC 컴파일러고 이거는 CL 컴파일러고 이거는 클랭 컴파일러고 ICX CL 이거는 인텔 컴파일러입니다. 컨트롤 B하고 이게 일단 실행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N 이렇게 보면 일단 이게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N에서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여기다가 SED cout precision 17로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정밀도가 17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PDF를 끌어 넣습니다. 이 PDF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An expression of the poem 해갖고 텔러 시리즈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있고요. 이런 텔러 시리즈의 개수를 기술했습니다. 이 식에서 제가 x-0를 빼먹었습니다. 이걸 옆으로 나란히 가져오고요. 이 식에 f/x에서 x자리에다가 x-0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x0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실수로 빼먹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요. 이 함수를 n번 미분해서 x가 c일 때 값을 계산합니다. 이거를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면 d x의 n승분의 d f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다 c 값을 넣은
이러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f를 x가 c일 때 n번 미분했을 때 그 미분 개수입니다. 어떤 함수 x-x0를 이걸 c라고 하겠습니다.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에서 an은요 n 팩토리얼 분의 이런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팽창하면 개수 an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 개수 an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 식에서 함수 f를 c에서 n번 미분한 값은 an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n차 도함수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이 테일러 시리즈의 개수 an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미분 개수를 바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식은요, 1변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변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운드 x의 n승, 라운드 f의 x0, y0, z0 이러한 식으로 나왔을 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f x-c는 sin x-c로 놓습니다. 이거는 현재 동영상에서 값을 쉽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의 식을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2에 곱하기 이런 무지막지한 식도 가능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게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sin x-c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context for 오로 파이는 numbers phi 이렇게 정하고요, void test fft polynomial 11로 합니다. using cplx는 scd complex double로 타입을 정하고요, 이 문제에서 sin 함수를 11번 미분합니다. x가 c일 때 이거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11로 잡은 거고요, 11번째 미분 개수를 만들어내려면 다항식이 15차라야 합니다. 그래서 context for int n은 차수 15에다가 1을 더합니다. 15는 다항식의 최고차 오더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갔고요, 이 n은 2의 k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계산이 편합니다. auto w는 auto j return을 하는데 std, exp, cplx는 복소수입니다. 실수 자리에다가 0을 넣고 허수 자리에다가 2, phi, n으로 나누고요, 곱하기 j를 합니다. 이 j는 숫자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제가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 n은 15에 1을 더한 16이고요, 이 z이 이 값입니다. 이 z의 근이 오메가고요, 여기서 j는 0, 1, 2, 15까지 갑니다. 그래서 15가 최고차 항이고요, 이 오메가는 이 식의 근입니다. 근이 n개가 있습니다. 일단 오메가를 정의했고요, 우리가 이 C 값으로 아무 값을 넣어도 되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2분의 파이 이 값을 변경하면서 테스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std 벡터 cplx cplx는 복소수입니다. 여기다가 테일러 시리즈 n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A 0, A 1 쭉쭉쭉 나가다가 끝에 A에 15까지 가게 됩니다.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가 n개 16개입니다. for auto j는 0에서 j는 n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j 이렇게 하고요. 테일러 시리즈에서 j번째 항을 계산합니다. std sin 이 식에서 x 자리에다가 오메가 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이 값을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j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 수식의 값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값을 테일러 시리즈의 개수로 변환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생성된 테일러 시리즈를 출력해 봅니다. 테일러 시리즈 제가 여기 오타를 쳤습니다. and l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일단 복사해서 맨 함수 맨 끝에 붙여 놓고요. 일단 이게 빌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빌드가 되었고요. 이제 이 개수를 계산해 냅니다. auto coeffs는 fft interpolate fft 이 함수에다가 테일러 시리즈를 전달하면 이 코에피션스가 A0, A1, A15 테일러 시리즈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에피션스를 출력해 봅니다. 그래서 coefficients of the series 그냥 coefficients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coefficient가 계산되는지 확인하고요. cls n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값을 넣어서 오메가 값을 넣어서 계산한 테일러 시리즈의 값이고요. 이 coefficient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식에서 이게 첫 번째 개수이고요. 이게 두 번째 개수이고 이게 세 번째 개수이고 이게 14번째 개수이고 15번째 개수이고 이게 16번째 개수인데 허수부를 살펴보면요. 모두 0으로 나옵니다. 허수부는 모두 0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사인 함수를 가지고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이 식을 이용해서 사인의 미분 개수를 출력해 봅니다. 제가 아래다가 붙여 놓고요. 우리가 무슨 식을 사용했냐 그러면 이 식을 사용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인을 11번 미분한 C에서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지금 C 값을요. 여기에서 8분의 12로 정했습니다. 이 C는 이 사인식에서 들어가고요. std cout sin 11이고요. 괄호를 열고 C 값을 출력하고요. 출바꿈한 후에 이 an이요. 이 코에피션트의 11번째고 이게 복소수이기 때문에 실수부를 취합니다. 이 자체는 an입니다. 그래서 11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1 이게 11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std endl std cout 사인을 11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됩니다. c를 출력하고요. 마이너스 std 코사인에 c 값을 넣으면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제가 무슨 오류를 했나 본데요. 다시 빌드해 보고요. 276 여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요. 뭔가 잘못되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숫자를 5를 2번 썼습니다. 6, 7, 8, 9, 10도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요. 사인을 11번 미분한 거고요. 이거는 12분의 파이 값입니다. 사인을 11번 미분해서 12분의 파이 값에서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고요. 이거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자리까지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C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파이로 바꿨고요. 이렇게 값을 바꿨어도 테스트 해봅니다. 충분히 테스트 해봅니다. cls n 해보면요. 여기까지 정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에는 10번째까지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값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사인을 11번 미분한 겁니다. 엄청난 거고요. 이번에는 4분의 파이로 테스트해 봅니다.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cls n 해보면요. 이번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 정확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7번 미분해서 테스트 해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이게 7승이 되고요. 이게 7승이고요. 이게 7이고요. 그리고 이게요 7팩토리얼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함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7이고요.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다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이렇게 해보면 7승일 때입니다. 제가 이걸 보기 좋게 공백을 하나 제거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백을 하나 제거하고요. 다시 빌드해서 나란하게 비교해 봅니다. cls n 해보면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정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사인을 7번 미분했는데 12째 자리까지 정확합니다. 얼마든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사인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무지막지한식, 예를 들어서요 x의 제곱,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함수의 고차, 도함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